차가운 눈이 소리 없이 내리는 스가루의 겨울은 평소보다 훨씬 더 고요하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뒤 집안에는 오직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츠는 방 한구석에 놓인 할아버지의 유품인 샤미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샤미센은 세츠에게 음악의 전부이자 세상을 보는 유일한 창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떠나신 순간부터 세츠의 가슴속 소리는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아무리 줄을 튕겨보아도 예전처럼 마음을 울리는 맑은 진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연주하는 소리가 그저 공허한 소음처럼 귓가를 맴돌 뿐이었습니다. 결국 세츠는 고향에 머물러서는 결코 자신의 소리를 되찾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소녀는 할아버지의 샤미센을 천으로 정성스럽게 감싸 메올아 올렸습니다. 최소한의 짐만을 챙긴 채 세츠는 정든 고향집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눈보라 속을 걸어가며 멀어지는 고향 마을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습니다. 도쿄라는 거대한 도시에 가면 무언가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차를 타고 마침내 도착한 도쿄역은 상상 이상으로 복잡하고 시끄러웠습니다. 사방에서 밀려드는 사람들의 거친 물결 속에서 세츠는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화려한 전광판들은 시골에서 온 소년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거리를 헤맸지만 세츠가 머물 곳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 메어둔 커다란 샤미센 가방의 무게가 점차 무겁게 어깨를 짓눌러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 누구도 지친 소년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도쿄의 소음은 세츠의 마음에 더 깊은 고독감을 심어줄 뿐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세츠는 결국 번화가의 어느 어두운 골목길 초입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차가운 벽에 몸을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골목길 안쪽에서 다급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무언가에 쫓기듯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지독한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세츠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는 제자리에 우뚝 멈춰서서 소년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세츠의 등 뒤에 있는 거대한 주머니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골목벽에 약하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세츠는 자신만큼이나 지쳐 보이는 그녀의 모습에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고개를 들고 나직한 목소리로 세츠에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나였고 도쿄에서 외롭게 꿈을 쫓는 무명 모델이었습니다. 유나는 화려한 도쿄의 불빛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에 대해 덤덤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알아주는 이 하나 없는 무대의 가혹함에 유나는 지쳐 있었습니다. 세츠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향에서 겪었던 자신의 슬픔을 떠올렸습니다. 비록 서로 살아온 환경은 달랐지만 두 청춘은 같은 종류의 고독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이윽고 세츠의 등 뒤에 매여 있는 악기 가방으로 시선을 다시 돌렸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물으며 아주 작은 호기심의 불꽃을 눈동자에 띄웠습니다. 세츠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것이 할아버지의 유품인 샤미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유나의 눈빛은 무명 모델의 고단함 속에서도 예술을 향한 순수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쿄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짧은 대화는 이상하리만치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거친 구두 소리와 함께 유나를 비우는 무리들의 그림자가 골목 깊숙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가득 채운 불량한 사내들의 거친 웃음소리가 유나의 어깨를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유나는 두 손을 꼭 쥔 채 뒤로 물러섰지만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등이다 더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유나의 오디션 프로필 사진을 바닥에 던지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빗물 고인 바닥으로 떨어진 사진 속 유나는 지금의 비참한 모습과 달리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구두 앞코로 유나의 소중한 사진을 잔인하게 짓밟으며 그녀의 꿈을 철저히 모욕했습니다. 그 무자비한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던 세츠는 어깨에 메고 있던 커다란 샤미센 케이스를 고쳐잡았습니다. 세츠는 아무런 말도 없이 차분한 걸음걸이로 유나와 불량배들 사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방인의 등장에 유나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세츠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내들은 시골티가 완연한 세츠의 허름한 옷차림을 보며 어이없다는 듯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츠는 그들의 도발적인 비웃음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바닥에 부드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윽고 천천히 지퍼를 열자 어둠 속에서 고결한 자태를 품은 할아버지의 샤미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음 보는 거대한 전통악기의 기묘한 위용에 불량배들은 순간적으로 말을 잃고 세치를 주시했습니다.
세츠는 능숙한 손길로 악기를 꺼내어 품에 안고 조율을 위해 줄을 가볍게 튕기기 시작했습니다. 띵 하는 맑고 묵직한 공명음이 시끄러운 도쿄의 소음으로 가득했던 골목길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우두머리 사내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장난질은 그만두라며 세츠의 어깨를 발로 차려고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발끝이 세츠의 몸에 닿기 직전 세츠의 오른손을 쥔 커다란 채가 악기를 강타했습니다. 콰르릉하는 천둥 번개 같은 거대한 폭발적 사운드가 골목 벽면을 타고 사방으로 휘몰아쳤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음압과 고결한 진동의 남자는 중심을 잃고 그대로 뒤로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세츠의 손가락은 이제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듯 현란하게 움직이며 압도적인 선율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도쿄의 화려함 속에 가려진 차가운 소음들을 전부 집어삼키는 북녘 고향의 눈보라 같은 소리였습니다. 유나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을 수 없는 연주를 보며 거대한 전율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저앉은 사내들은 시골 소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오라에 질려 기어다니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세츠는 눈을 질끈 감은 채 오직 할아버지가 남겨준 소리의 흔적만을 쫓으며 채를 내리쳤습니다. 선율은 점점 고조되어 골목길의 좁은 벽을 뚫고 거대한 대로변까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수많은 도쿄의 행인들이 난생 처음 듣는 격렬한 샤미센 소리에 가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젊은이들도 귀를 때리는 웅장한 진동에 이끌려 골목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 하나둘 골목 안으로 모여들며 순식간에 작은 관객층이 형성되었습니다. 세츠의 연주는 이제 최고조에 달해 마치 거친 파도가 바위를 강타하는 듯한 격정적인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유나는 그 강렬한 음색 속에서 자신을 비웃던 세상에 당당히 맞서는 거대한 용기를 발견했습니다. 완전히 기가 죽은 불량배들은 관객들의 눈을 피해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을 강하게 튕겨낸 세츠가 서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연주의 대단원을 맺었습니다. 징 하는 여운이 공기 중에 오랫동안 맴돌다 사라지자 골목길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모여든 도쿄의 사람들은 방금 자신들이 목격한 압도적인 천재성에 압도되어 아무런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몇 초 뒤 누군가의 작은 감탄사를 시작으로 순식간에 골목길이 떠나갈 듯한 폭발적인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낯선 이들의 뜨거운 반응에 당황한 세츠는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악기를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유나는 환하게 웃으며 세츠에게 다가와 도쿄에 온 걸 환영한다며 최고의 연주였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세츠는 무거운 케이스를 다시 어깨에 메고는 유나가 떨어뜨렸던 오디션 사진을 주워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비록 물에 젖었지만 사진 속 미소는 세츠의 연주 덕분에 이전보다 훨씬 더 빛나 보였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이 경이로운 연주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있던 의문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세츠의 얼굴을 확인한 정체불명의 인물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세츠가 연주했던 독특한 선율의 비디오가 인터넷을 통해 도쿄 전역으로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세츠의 압도적인 재능이 세상에 드러남과 동시에 그의 고향과 과거에 얽힌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가 소년을 향해 소리 없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복잡한 지하철역을 빠져나온 세츠는 낯선 고등학교의 교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스쳐 지나가는 교정에서 소년은 여전히 깊은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교실 한 구석에 자리를 잡은 세츠는 창밖을 바라보며 할아버지의 마지막 연주를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소년의 마음속에는 오직 완벽한 소리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관념만이 굳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방과 후 복도를 걷던 세츠의 귀에 낡은 부실 건물 너머로 조그만 소음이 흘러들었습니다. 그것은 세츠에게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어딘가 설익은 전통 샤미센의 조율소리였습니다. 세츠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마자 활기찬 목소리를 가진 한 소녀가 그를 반겼습니다. 샤미센 동호회의 부장인 마이코는 세츠의 등에 매여 있는 커다란 악기 가방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부원 모집에 열을 올리던 그녀는 다짜고짜 세츠의 손을 잡아 끌며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구석에서는 안경을 쓴 소심한 인상의 남학생 가이토가 샤미센의 줄을 조심스레 튕기고 있었습니다. 마이코는 비록 지금은 소규모 동호회에 불과하지만 함께 무대에 서는 것이 꿈이라며 당차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츠는 완벽하지 못한 그들의 조율 상태를 보며 무의미한 활동이라 치부하려 했습니다. 소년이 돌아서려 하자 마이코는 제발 한 번만이라도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친구들의 이끌림에 못 이긴 세츠는 결국 자신의 커다란 악기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가방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할아버지의 유품인 샤미새는 묵직하고도 영롱한 자태를 뿜어냈습니다. 세치가 악기를 무릎 위에 올리자 평소의 어리숙한 모습은 사라지고 진지한 연주자의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커다란 바치가 세치의 손끝에서 움직이며 첫 음을 때리자마자 부실 전체가 격렬하게 진동했습니다. 가이토는 상상을 초월하는 완벽한 기교와 압도적인 성량에 숨을 죽인 채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마이코 역시 가슴을 울리는 무겁고 깊은 음색에 압도되어 아무런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주를 이어가던 세치의 마음속에는 할아버지의 소리를 완벽히 재현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밀려왔습니다. 소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했으나 그 안에는 타인에게 가닿을 수 없는 깊은 벽이 존재했습니다. 마지막 음이 차갑게 끊기자 부실 안에는 숨이 막힐 듯한 정적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기술이 아닌 마음의 상태를 꿰뚫어 본 그녀의 한마디에 세츠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이토는 부족한 실력이지만 자신들에게 소리를 맞추는 즐거움을 가르쳐달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열정을 마주한 세츠는 혼자만의 세계에서 벗어나 함께 연주해보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세츠는 동호회 친구들의 어설픈 연주에 자신의 속도를 맞추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꾸만 엇나가는 박자의 답답함을 느꼈지만 소녀는 묵묵히 연주를 이끌어주었습니다. 마이코의 밝고 경쾌한 선율이 더해지자 세치의 무겁기만 했던 음색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기술보다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과정 자체가 소년에게 새로운 구원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마침내 타인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기쁨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세치는 다가오는 학교 축제 무대에서 친구들과 함께 완벽함 이상의 조화를 선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축제 전날 마지막 합주에서 그들의 하모니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힘차게 부실을 채웠습니다. 연습을 마치고 짐을 싸던 세치는 비로소 도쿄라는 낯선 공간에서 자신의 안식처를 찾았음을 느꼈습니다.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어두워진 학교 복도를 걸어 내려오는 소년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교문을 나서려던 세치의 앞을 검은 양복을 입은 낯선 사내들이 위압적으로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인물이 어둠 속에서 걸어나오며 차가운 비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사내는 세치를 향해 그의 할아버지가 남긴 전설적인 샤미센의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내민 오래된 계약서 조각에는 소년의 고향과 과거를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음모의 흔적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찬란하게 피어나려던 세치의 청춘 위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과거의 어둠이 다시금 무겁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압도적인 과거의 기억과 할아버지의 거대한 그림자는 세치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차오르던 열정마저도 순간 몰려온 내면의 두려움 앞에 차갑게 식어가는 듯했습니다. 아무리 연주해도 할아버지의 소리를 완벽히 재현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다시금 소년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세치의 머릿속에 도쿄에서 만났던 수많은 인연들의 따뜻한 목소리가 하나둘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친구들과 유나의 진심 어린 응원은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츠는 자신이 나아가야 할 진정한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깊게 되새겼습니다. 다음날 세츠는 소중한 가족이자 오랜 시간 자신을 지켜봐준 할머니가 계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적한 교외에 위치한 요양원은 쏟아지는 햇살을 받아 부드럽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의 하얀 복도를 걸어가며 세츠는 세월의 흐름 속에 희미해져가는 할머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문을 열자 넓고 아늑한 요양원의 중앙정원실에 홀로 앉아 계신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빛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으신 할머니는 창밖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깊은 눈동자에는 과거에 찬란했던 순간들이 아주 희미한 흔적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세츠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할머니의 곁으로 다가가 살포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인기척에 고개를 돌린 할머니는 눈앞의 소년을 바라보며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기억의 상실은 세츠의 마음을 아리게 만들었습니다. 세츠는 메고 왔던 케이스에서 자신의 소중한 샤미센을 꺼내어 단단히 쥐었습니다. 할머니의 흐려진 기억을 음악으로나마 다시 깨우겠다는 단 하나의 순수한 열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악기를 고쳐 잡은 소년의 손끝이 부드럽게 떨리며 연주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첫 번째 튕김이 고요한 정원실의 공기를 가르며 청량한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기교나 강박에서 완전히 벗어난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바치는 지극히 순수한 소리였습니다.
샤미센의 선율이 흐르자 할머니의 초점 없던 눈동자가 서서히 소리 나는 곳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바람을 타고 창밖의 정원으로 뻗어나가 푸른 나뭇잎들을 기분 좋게 흔들었습니다. 새치의 손놀림이 점차 빨라지며 고향의 하얀 눈밭과 드넓은 대지의 풍경을 소리로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고독한 방황의 끝에서 소년이 마침내 찾아낸 자신만의 독창적이고 완전한 소리였습니다. 음악을 듣던 할머니의 눈가에 과거 고향에서 보냈던 행복한 나날들의 기억이 기적처럼 되살아났습니다. 할머니는 나지막이 세치의 이름을 부르며 머나먼 기억의 심연에서 현실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순간 세치는 음악이란 단순히 기술을 뽐내는 것이 아닌 영혼과 영혼을 잇는 달이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강렬한 울림을 끝으로 정원실을 가득 채웠던 찬란한 연주가 천천히 마무리에 접어들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사방에 찾아온 고요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따뜻하게 마주 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입가에 피어난 온전한 미소는 그 어떤 찬사보다 세치에게 큰 구원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세치는 할아버지의 거대한 그림자를 극복하고 독립된 한 명의 위대한 예술가로 우뚝 섰습니다. 그의 음악은 상처 입은 이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는 치유의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쿄의 복잡한 하늘 아래에서도 소년이 울리는 가락은 이제 가장 맑고 순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치를 스쳐갔던 모든 인연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의 아름다운 성장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전통해오는 소년의 손을 거쳐 새로운 세대의 청춘 위로 찬란히 흘러내렸습니다. 길었던 방황의 여정은 끝나고 소년의 마음속에는 오직 맑고 투명한 순백의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자신만의 가락을 찾은 소년의 청춘은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의 영혼을 울리며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서로를 구원한 따뜻한 선율은 깊은 어둠을 거두고 찬란한 빛의 세상을 완벽하게 열어젖혔습니다. 마침내 갈등이 사라진 자리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예술에 대한 순수한 사랑만이 아름답게 남았습니다. 샤미센의 마지막 진동은 청춘의 가장 눈부신 순간을 완성하며 세상을 향해 영원히 울려 퍼졌습니다.